네,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정당 이미 경선을 마쳤거나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후보가 확정됐다는 얘기죠. 오늘 시사진단 첫 번째 순서는 각 당의 경선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주교역대학교 이경한 교수, 그리고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엄성복 실장, 전북대학교 박태식 교수 고정 패널이시죠. 보도국 김철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 주제 만나볼까요? 대선 고지를 향한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경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앞서 나가며 분위기 선점에 성공했다. 야권의 심장부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두 후보의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많아졌다. 두 후보의 선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대세론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있다. 호남 지역에서 두 후보가 경쟁하게 될 경우 전북의 선택이 주목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다시 1위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야권 민심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호남, 그중에서 전북 민심의 현 주소와 향방을 짚어본다. 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본선에 나갈 후보를 선출하는 작업이 한창이죠. 이른바 경선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또 전라북도에서도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역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주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호남 지역 경선이 치러졌는데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압도적 1위를 거뒀고요. 그 뒤로 충청 지역까지 그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과연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어떤 요인인가, 어떤 배경인가, 표심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인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김철 기자에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보통 네.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네,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는 5년 전부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 주장대로 그 준비된 후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먹혔던 것 같고요. 예. 또 나름대로 그 공약도 크게 무리 없이 적절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검찰 재벌 개혁, 그리고 인사 탕평, 그리고 균형 발전, 이런 그 다양한 공약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에 예. 그동안 유지해왔던 대세론이 유지되면서 예. 이제 그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공약도 말씀해 주셨고 또 안정적인 안정감을 준 점, 대세론에 또 그 유권자들이 표를 좀 던진 점, 그런 점이 네.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데 다른 좀 시각도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뭐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예. 깊은 의미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 때 뭐 진보의 게임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한다면 해서 적폐라든지 아니면 미래 발전을 어떻게 끌어갈 건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정권 교체 가능성 주자가 누굴까, 이런 1등 주자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예. 그 주자에 대해서 지지를 좀 많이 보내지 않느냐 싶기도 하고요. 예. 우리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이 중심을 의원들 갖고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저변 조직들이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승기를 잡는 이런 예. 조직력을 보이지 않고 있냐 싶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후보가 대략 가능성, 교체 가능성,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민주당 조직에 다시 한번 재기, 이런 점들이 맞물려져서 전북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넉넉하게 승기를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정권 교체의 그 여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표를 주자 하는 심리가 상당히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엄성복 실장님도 박태식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이번에 아무튼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민심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일정도 반영이 됐지만 예. 실제는 당원들의 예를 들면 그 당심이죠. 예. 네. 그래서 당심이 이제 그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거고, 예. 그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그러니까 민심은 뭐냐면 정권 교체도 희망하지만 또 하나는
안정을 예. 또 이렇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그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 의미가 좀 희석화돼서 뭐그 대연정. 예. 그런 발언을 하면서 예. 약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나 민심에서는 예. 문재인 후보를 좀 지지하는 이런 형태로 좀 간 것 같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안정감 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예. 떨어지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좀 압도적으로 지지를 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짚어보고 갈 것은 아까 당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사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완전 국민 경선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참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죠. 일부 대의원들이 참여표가 있긴 했지만요. 그런 점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 상당히 가까운 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박대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 부분에 여러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시각이 뭐냐면 과거의 전라 호남권은 진보냐 보수냐에 대해서 진보에 매몰돼서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보수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 경기 침체 이런 게 하여튼 보수에 대한 좌표가 상실되면서 전라 호남권은 상당히 그 자기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 게 우리가 예. 지난번 총선 때부터 이 지역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을 어느 정도 서로 양분 체제를 갖죠. 그게 황금 분할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특히 전라북도는 국민의당의 지지가 많았었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동안 과연 얼마만큼 실망했는지 아니면 기대만큼 부응했는지는 이제 다음에 표심이 말할 거고. 예. 어쨌든 우리는 아까 우리 이경환 교수 말씀처럼 정권의 교체는 분명한데 예. 좀 더 확실한 게 뭐냐. 근데 너희 둘이 한번 놀아봐. 우리가 나중에 선택할게. 예. 아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 외형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좀 커 보이죠. 예. 예?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가장 그 호남에서의 아킬레스건은 이른바 이제 호남 홀대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호남에서 지지를 거둔다면 뭐 철수하겠다 뭐 이런 그 표현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호남 지역의 민심이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용서를 한 것이냐? 그걸 또 문재인 후보가 극복을 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해석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호남의 홀대론에 대해서 완전히 불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의 발언들이 계속 진정성이 이제 어느 만큼 될 것인가. 예. 아마도 이제 호남 홀대론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대통령이 돼서 인사탕평이라든지 뭐 지역 등가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호남의 홀대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해결할 건가. 예. 근데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정책 면에서는 인구의 등가성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공약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렇다면 인구수를 가지고 한다면은 이미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을 얼마큼 극복해 줄 것인가, 아니면 낙후도를 지난 노무현 정권과 같이 예. 균형 발전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 예. 또 한편은 정서적으로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나서 예를 들어서 호남 인사들에 대한 어떤 뭐 싹쓸이라든가 이런 오해들도 있고 사실도 있고 함께 존재하는데 이런 점들이 과연 이제 지금 후보로서는 뭐 얼마든지 홀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 말하지만. 예. 그거 문재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삼철 후보라든가 이런 권력의 중심부들이 다시 정말 진정성이 있을까? 예. 이 점은 저는 여전히 퀘스천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우리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의당에게 일정 부분 지지도를 또 예. 보이고 있다. 예, 예. 완벽하게 한쪽으로 예. 몰아주지 않고 있다. 예. 왜냐하면 그 말은 결국 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예. 느낌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홀대로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예. 조금 전에 박대식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좀 귀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에 대해서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대선 때는 호남의 강력한 지지에서 그래서 약간의 미묘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는 영남이 저는 YS가 3당 통합에서 이루어진 이후 대통령이 되면서 뭐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이 있는데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YS가 잘못한 것은 부산, 마산 그 영남 지역의 남부에 이르는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전부 다 보수화됐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여대 야소 형태로 계속 유지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그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경남 영남 지역이
이 좌클릭으로 약간 좀 돌아섰습니다. 예. 예를 약간 말씀처럼 예.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 정치 행태의 실망, 그다음에 거제를 중심으로 한 남쪽의 그 경제 벨트가 전부 지금 많이 예. 힘들어가고 있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간의 좌클릭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아마 그러면 그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 비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해도 과연 호남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배려를 할까? 예. 저는 그건 좀 의문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본선에서도 호남의 민심이 호남을 데려온 것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1등을 달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안희정 후보, 이재명 또 후보의 그 득표도 좀 관심이 갑니다. 안희정 후보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조금 부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좀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이건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 방송을 보는 시점에서는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충청권에서도 생각보다는 많은 표를 얻지 못한 것 같다는 평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김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후보는 충청에서 47.8%로 예. 과반은 넘지 못했지만 1위를 했고요. 예. 안희정 후보는 안방에서 36.7%에 그쳤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대연정을 거론하면서 예. 적어도 영남에서 그 반짝 지지율 상승 효과는 봤습니다. 하지만 예. 그 안방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 대연정 효과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예. 경선 결과로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안희정 후보가 그 안식년제 같은 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공약으로. 예. 10년 일을 하면 1년 동안 예. 요금 휴가를 준다 예. 이런 예. 안식년제가 예. 그 호응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뭐 물론 공공기관도 먼저 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예. 그런 공약적인 측면에서도 유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예. 안희정 후보가 조금 예상보다 부진한 거 한 가지만 좀 더 짚자면 어떤 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엄성보 실장님?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가 처음 제 예상할 때부터 예. 2등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예.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후보와 당내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친노라고 하는 예. 어떻게 보면 지지 세력이 약간 중첩돼 중첩된 있는, 부분이 예, 있겠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주류들은 누구를 대표 주자로 밀 거냐 이런 예. 판단을 분명히 전략적으로 할 거고 예. 문재인 쪽으로 간다고 하면 예. 안희정 후보는 당내의 기반이 사실은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약화되는 예.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그렇다 보면 외부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당 예. 외부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민 경선을 통해서 아무튼 당 외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놓긴 했지만 정말 안희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적극적 지지자들이 예. 그렇다면 형성돼 있냐? 예.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동적이기 때문에 안희정 후보가 지지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예. 막상 당내 경선이라고 하는 건 적극적 지지자들이 사실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안희정 후보가 당내에서도 적극적 지지를 어떻게 보면 못 받고 예. 외부에서는 또 적극적 지지를 또 못 받는 이런 예.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과가 지금 현재 여건이 안희정 후보가 예. 의외로 예. 낮은 득표를 하지 예. 않았나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좀 폭발력, 응집력이 좀 예상보다 약하다 이렇게 좀 그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안희정 후보의 최대 약점은 언어의 화술에서 예. 강한 인상을 못 준다라는 예, 거죠. 예. 지나치게 많은 설명을 통해서 예. 임팩트 있는 후보로서의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본인도 아니고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상품화를 하는데 좀 뒤지지 않았냐 싶습니다. 예. 임팩트 있는 발언이라든가 공약이든 아니면 2등 주자는 어쨌든 1등을 꺾기 위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화법에서 밀리지 않았느냐. 예. 그런 면에서 여론을 좀 선점하는데 밀리지 않았느냐 생각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희정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의 마법에 걸리지 않았냐 싶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지만 소위 말하는 안희정 후보의 표가 빠지니까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듯이 예. 중도 보수 지지자들이 여론조사는 지지했지만 예.
아부 실장님 말씀드린 같이 적극적 지지로 나서서 행동하는 지지로 나서지는 않았다. 예. 이런 면에서 안희정이 후보가 상당 부분 거품을 가지지 않았냐 싶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성적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까, 김철 기자? 네, 그 당초 이재명 후보는 잘 아시겠지만 촛불 집회 사이다바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드 배치 철회, 박근혜 구속, 재벌 해체, 야권 연합정부 구성 뭐 이런 사이다바로 유명해서 한때 그 10% 후반대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예. 역시 그 지지 세력,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를 꼭 찍어야겠다는 그런 강한 지지 세력이 결집되지 못한 관계로 예. 이제 한계를 드러났다고 봐야 되죠. 예. 그리고 공약 측면에서는 보면 그 기본소득제, 노인이나 청년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준다는 그런 기본소득제가 나름대로 호응을 얻었지만 예. 또 한편에서는 연간 28조 원이라는 그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면서 예. 막판에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수도권 경선에서 상당히 좀 그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수도권하고 이제 충청 쪽이 조금 뭐 변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청은 그동안 뭐 반기문부터 시작해서 안희정까지 그다음에 정우택까지 충청은 해서 민주당하고 좌표가 너무 했고요. 왔다 예. 갔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명령 체계가 하달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예. 충청이라는 데가 표의 결집력이 떨어지긴 예. 하지만 예. 그러나 또 특히 호남에 대한 그 상대적 우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최근에 좀 불붙었었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재명 시장도 그러고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도 그러고 이재명 이 두 분이 호남에 내려본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예, 예. 그냥 갑자기 이제 사태가 하다 보니까 예. 갑자기 적응하니까 조직도 안 돼 있지, 예. 적응도 안 돼 있지. 그런 여러 예. 가지가 불리했다. 예. 더구나 이제 한쪽은 말이 아까 우리 이강환 교수 말씀처럼 선명성이 없어. 모호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안희정 지사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예. 또 이재명 시장은 분명하긴 한데 좀 약간 리스키한 위험이 예. 있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 더구나 정국이 예. 불안하고 하니까 그런 면이 좀 마땅하게 표를 주는데 좀 주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 호남에서 20% 가까이 득표를 했거든요. 예, 예. 저는 참 아주 선전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가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몇 프로 차이 안 났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주변에서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예.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한 번도 제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도.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바닥에서 아무튼 예. 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예. 그룹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예. 그런 점은 앞으로 수도권 경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힘이 될 수도 있겠군요. 저는 일정도 분명히 예, 힘을 알겠습니다. 발휘할 예. 거라고 국민의당 얘기도 좀 잠깐 해볼까요? 안철수 후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견을 하셨습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견을 하지 않았나요? 예, 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민의당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뭐 안철수 당이다 이렇게 예. 표현할 만큼 사실은 중심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이제 의외로 이번에 안철수 그러니까 국민 그 경선을 통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당의 상승세다 이렇게 예. 저는 예. 판단하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호남 경선에서 나타났듯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거의 예. 10만 명에 가까운 예. 사람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투표를 한 거잖아요. 예. 국민의당하고 아니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보면 한 2.5배 차이 나는데 예. 그 국민의당 ARS가 그 아무튼 대부분이었고 예. 이 현장 투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결집력이 저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적극적 지지자들이 호남에서 많았나 이렇게 예. 저는 판단할 알겠습니다. 정도로 예. 예.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 1위를 한 것보다 국민의당 경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이 더 깜짝 놀랐다는 이런 말씀이셨는데 국민의당 경선의 흥행도 상당히 관심을 끈 부분이긴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한 3만 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하니까요. 애초에 그 정도 예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흥행 요인 또 안철수 후보의 1위의 예상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흥행 요소가 뭐 국민의당의 이제 노력들, 민심들 합친 결과가 이제 결국 2배 이상의 예상보다 예. 높은 참여를 가져왔다고 보는데요. 예. 여기에는 저는 이제 일정 부분 문재인 대세론이 있지만 예. 문재인 대세론과 함께 문재인에 대해서 반문의 정서도 함께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친문과 반문이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등가성을 정도를 갖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 측면에서 예. 우리 전북 지역이나 호남의 정치적인 이 수준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싸움을 붙이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안철수의 호남 자강론이 일정 부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호남을 지키지 않으면 안철수도 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호남에 대해서 정치적인 기반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노무현 정권이 몰락을 가져왔다라고 보는데 예. 어느 정치적 세력이든지 자기의 텃밭은 필요합니다. 예. 그 텃밭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스스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가는데 안철수 후보는 끊임없이 그런 면에서 호남의 텃밭 주장을 해왔다라는 거고요. 예. 예. 이제 그 점들이 일정 부분 우리 도민들 호남의 민심을 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선자강 후연대 이야기가 여러 가지 설들이 이제 전략과 전술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야대 야의 게임으로 갈 때 호남이 이제는 키를 줄 수 있는 좋은 틀을 마련했다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1대1 구도 속에서 야대 싸움에서 호남이 어느를 선택할 것인가. 예. 이 점에서 본다면 이제 호남 역할로는 더 커지고 예. 그러면서 호남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상대적 낙후도가 있는 우리 호남에 대해서 후보들이 관심과 공약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예. 구도를 만들어내지 않았냐 싶습니다. 예. 어찌됐건 민주당의 상당한 그 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본선에서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짤막하게 민주당, 국민의당 얘기해서 보수정당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얘기 짤막하게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김철 기자, 전라북도에서 그 존재감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거 네. 새누리당 시절 때도 굉장히 약하긴 했습니다만 예. 한 가지 총평만 해주시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 2012년 그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득표율 13%를 보였습니다. 예, 예. 그 2007년 이명박 9%보다 4%포인트가 예. 높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예. 관심이 컸는데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그 여권이 사실상 그 몰락을 했고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호남에서 경선을 사실상 등한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대선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도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른바 그 보수 세력의 그 득표율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예. 오히려 과거보다 더 지금 좋아질 만한 여건은 오히려 더 안 보이는 거죠. 특히 그렇죠, 뭐 예.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경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선을 하게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어쨌든 현재로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그 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이렇게 관측되고 있는 건데 혹시 그 사이에 단일화라든지 후간 연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 이게 또 상당히 그 변수가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충분히 변수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4월 첫 주가 되면 각 당 후보들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그 결정이 된다면은 과연 반문재인 세력들이 정말 정권을 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제기가 된다면 예. 4월 중순 하순에서는 정치적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말이 이제 다양한 말로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 예. 연대론, 공동정부, 통합정부, 혹은 예. 제3지대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2강 체제에서 1대1 구도를 스스로 만들어낸다. 스스로 예. 못 만들어내면 예. 연대를 통해서라도 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도 일정 부분 자강론을 펼치고 있지만 후보가 된 이후에는 포용을 갖고 연합정부, 이런 다양한 용어를 가지고 연대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연대를 통해서 해야만이 결국 이제 지역구를 넘어서서 정권을 거머쥘 수 있는 틀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화는 존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 연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형식이 어느 수준의 연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당이 이른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두 정당과 손을 잡는 것을 민심이 과연 용납을 할까 이런 시각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런 당하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연대를 한다면은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예. 바른정당 정도에서 할 예.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냐 싶어요. 예. 이제 그렇다면 또 흩어져 있는 예. 군소의 그 뭐 지지 세력들 이 세력들을 어떻게 이제 모으냐라는 거거든요. 예. 이제 지금은 작은 표라도 다 모아야만이 결국은 예, 예. 거대한 산인 문재인 표를 예. 산을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의 표를 흩어져 있는 표를 모으는 편에서 아마 연대라는 편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대본선이 치러진다면 가장 중요한 그 쟁점 또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이 대선의 뭐랄까요 관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니까 문재인 대 반문재인 이런 구도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아까 그 연대론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정도 연대할 거지. 예를 들어서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연대할 필요가 없을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연대를 하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할 거고, 핵심적인 키는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의 뭐 그 후보를 지지할 거냐, 아니면 문재인을 반대해서 문재인만을 막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연대는 공식적 연대는 안 하지만 표심이 예를 들면 안철수로 갈 거냐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바람이 불었다가 사그라들었고 안희정 후보의 바람이 불었다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안철수 후보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이 바람이 과연 이 앞선 두 후보들처럼 미풍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돛을 잘 세워서 예를 들면 강풍으로 갈 거냐 이게 이번 대선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고요. 그 관전 포인트는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국가에 대한 비전, 저는 희망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던져줄 거냐. 이걸 잘 던져주면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대1 형태로 갈 거고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세론이 쭉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제2 안풍이 강풍으로 지속되느냐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아까 자강 후 연대라는 것은 분명히 안철수가 현재 너무나 중량이 작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나중에 협상에 의의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바른정당의 일부가 아마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가 전체 여론도 그러려니와 민주당 내에서 반문의 파워도 상당히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어. 그게 아마도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임이 앞으로 한 달여 동안에 그 자체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부정하지만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는 연대를 하든지 통합하든지 뭔가 정치적인 또 뭐 이합 집산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아직은 힘을 못 펴고 있는 당내 경선이라 그러지만 거기에 이제 반문의 또는 비문의 세력들이 안철수와 또 일종의 그 암암리에 모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짧게 여쭙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이익, 전라북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표심의 선택 방법은 무엇인가? 짤막하게 좀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철 기자, 어떤 조언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라북도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선택 방향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잘 아다시피 그동안 전북인들은 그 대선 때마다 몰표를 줬습니다. 김대중 92%, 노무현 91%, 정동영 81%, 문재인 86% 매번 이렇게 몰표로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과 그 안철수가 이게 전북에 탄탄한 지지 세력이 있고 실제로 경선에서 60%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 전북인들이 몰표를 하지 않고 두 후보 가운데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몰표가 우리 그 전북의 그 예산과 뭐 그런 역사를 보면 우리가 꼭 2등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몰표로 가지 말고 이제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그 전략적 선택을 하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분만 더 얘기 듣겠습니다. 이기환 교수님께 부탁드릴까요? 뭐 저도 전략적 선택에는 동의하고요.
이제 전북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두 후보를 경쟁을 시키는 작업이죠. 예, 예. 아마도 이제 범호남이 약 1,200만이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70%를 누가 지지를 받느냐, 이 싸움이 결국 대선의 판도를 결정할 겁니다. 저는 그 싸움의 키를 적절하게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을 잃으면 이제 모든 걸 잃는다라는 예. 후보에 대해서 긴장감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존재감을 더욱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접겠습니다.